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오정근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의회 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의회 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창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 사무국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정창모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제277회 임시회 일정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 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렬 총무경제 전문위원입니다. 권은주 보사환경 전문위원입니다. 김현욱 도시건설 전문위원입니다. 김윤서 입법 전문위원입니다. 박영철 의정팀장입니다. 강문종 의사팀장입니다. 성태수 홍보팀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운영위원회 일정을 보좌하고 있는 이재광 의회 운영 전문위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의회 사무국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 현황, 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13쪽까지 기본 현황과 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 의원 사무실 지원 및 청사 환경 개선입니다. 청산의 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와 보수로 청사 환경을 쾌적한 상태로 유지 및 개선하겠으며 향후 의회 주차장 주차관제 시스템을 설치하여 매 회기 시 의원님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사 진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청산의 CCTV 추가 설치로 청사 방호 및 보안 관리 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제9대 의회가 개원함에 따라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자매시의회 합동연수입니다. 96년부터 자매결혼을 맺고 있는 강릉시 의회와의 합동연수는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양 의회 간 합의하에 미개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방문 순서에 따라 우리시 의회 주관으로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재확산 여부와 양시의 의회 일정 등을 합의하여 합동연수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회 공무 국외 출장입니다. 선진국의 지방자치제도 실태와 각종 시설 비교 견학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무국외 출장은 임기 중 유럽, 미주 지역은 1회, 상임위원회별로 전반기, 후반기 각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21년도 및 22년도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추진을 못하였으나 하반기에 코로나 재확산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시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출장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의장기 체육대회 추진입니다. 의장기 체육대회는 체육인구 저변 확대와 시민의 체력 정진을 위하여 족구, 축구, 풋살, 볼링 등 4개 종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제9회 의장기 족구대회를 개최하여 체육활동의 활성화 및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감안하여 상반기에 추진하지 못한 축구, 풋살, 볼링 대회 개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책지원관 신규 채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 인력인 정책지원관을 신규 채용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직급은 임기제 행정 7급, 채용 인원은 금년에 4명으로 현재 모집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시험을 통해 9월 중 채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의원 교육입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등 공공민간기관의 위탁교육과 법정 의무교육을 위한 자체교육 등 의원님들의 의정 역량 강화와 의정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사회복지시설 위문입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관내 복지시설 중 최근 2년 내 방문한 것을 제외하고 4개소를 선정하여 의장단, 당대표, 지역구 의원 등이 함께 위문품을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이웃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입니다. 22년도 하반기 의회 운영은 정례회 2회 50일, 임시회 3회 23일 등 총 5회 73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부 기본 일정은 유의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의원 세미나 등을 통한 전문성 제고입니다. 의원 세미나는 연간 총 3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중 1차는 지난 6월 21일 9대 당선 의원 오리엔테이션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차, 3차 세미나는 10월, 11월 중 실시할 예정으로 결산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을 주제로 의정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의정연수회는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특강 등을 포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의정연수회는 8월 30일에서 9월 2일까지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의회 운영입니다. 지방의회 체험에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22기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 초, 중, 고 대학생 등 총 18명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청소년 의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참여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고 흥미를 갖도록 청소년 우수 제안을 선정하고 본 회의장 내 5분 자유발언, 소감 발표, 또한 상임위원회별 활동 등 의정활동 전반에 걸친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 의회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22일에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동안 청소년 수련관과 협약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 사업은 21년 9월에 제3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11월에 설계 및 제안서 작성을 마치고 12월 31일에 감사관 일상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금년 2월 25일 입찰 공고 후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3월 14일 제안서 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초 임시회 등 회의 일정을 고려하여 5월 중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관급자재 수급 등의 문제로 지난 6월 최종 계획을 완료하고 8월에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8쪽 본회의장 전광판 구입 설치입니다.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 계획과 더불어 본회의장 내 집행부 좌석이 의원석 옆으로 재배치되면서 전광판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경기도 다수의 시의회가 전면 전광판을 운영 중에 있어 우리 시의회도 본회의장 규모를 감안하여 160인치에서 175인치 사이에
사이즈의 LED 전광판 2대를 의장석 뒤편 좌우 벽면에 설치할 계획이며 8월 중에 설계 등을 마치고 9월에 감사관 일상감사를 받은 이후 업체 선정을 통해 10월 중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의원님들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언론사, 의회 홈페이지, 인터넷 생방송, SNS 등 다양한 매체에 신속 정확하게 홍보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시민과 소통하는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회 소식지 발간입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전반적인 의정활동 내용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의회 소식지를 분기별로 1,500부씩 발간하고자 합니다. 다음 31쪽 초등학생 의회 단체 견학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추이 및 의회 운영 일정 등에 맞춰 하반기에 의회 견학을 계획하고자 하며 미래를 책임질 관내 초등학생 4,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의정백서 발간입니다. 기본현황, 의정운영위원회 활동, 시정질문 등 제8대 전후반기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귀중한 의회 역사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정 홍보책자 및 동영상 제작입니다. 제9대 전반기 시의회의 기능과 역할, 의정 활동을 책자와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의회를 방문하는 외부 인사와 시민들에게 홍보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의회 홈페이지를 최신 디자인과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홈페이지로 개편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보안성 검토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7월 중에 사업을 착수하여 12월 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계획된 일정에 맞춰 홈페이지 개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의회 사무국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이 자리를 빌어 저를 포함한 우리 의회 사무국 직원 모두는 관련 법규와 제방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여 의원님들의 입법 및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데 보다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창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에 따른 추가 답변 자료는 서면으로 가름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 보고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문위원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나가시는 기간 나가시고 나서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회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업무 보고 잘 받았고요.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쭉 보다 보니까 교육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의원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정 활동하는데 필요한 교육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초선 의원으로서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하고 싶은데
발휘하는 방법을 몰라요. 일단은 제가 예를 들자면 제가 무슨 뭐 안을 제출을 하면은 그걸 어디서 검토를 한다든가 뭐 이런 과정이 있거나 아니면 제가 알아서 조례를 다 만들어서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또 어디다가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교육이 가장 먼저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건 좋은데 제 말은 결론은 실질적으로 의정 활동에 정말 필요한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에서는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의원 교육 실시를 갖다가 한다고 이제 제가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이거 말고 저희가 또 의무교육으로 3회에 걸쳐 가지고 실시한다는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그 행정감사라든지 또 결산이라든지 그런 거에 맞춰 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 질의하는 기법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교육을 갖다가 계획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입법적인 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교육을 좀 받으시면 아마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실 거고 그리고 조례를 갖다가 제정하고 하는 거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 입법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발의로 갖다 하는 경우에는 사실 그 전문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의원님 개인 역량으로 갖다가 또 작성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서 최종적인 검토는 상위법이라든지 뭐 전반적인 거는 갖다 전문위원이 또 검토를 갖다가 같이 수행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의원님께서 만약에 그 교육에 대한 또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도 있고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또 예산도 별도로 세워주는 게 있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조례를 발의를 하고 싶은데 발의하는 과정을 모른다는 거죠.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는 조례 발의는 일차적으로 의원님이 생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뭐 기본 초안이 나올 것이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입법 전문위원하고 그걸 협의를 해서 그거는 직접적으로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 개최하기 2주 전까지 그 자료를 갖다 제출해 주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근데 그 과정은 뭐 타시의 자료를 분석을 한다든지 또 상위법을 검토한다든지 해서 그 과정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제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지금 설명드리기는 좀 난해한 입장이거든요. 그런 과정을 좀 의원들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저희 교육 프로그램에 그것도 포함시켜서 그렇게 의원님들에게 알려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를 하나 좀 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와 그리고 이제 의정홍보 책자 및 동영상 제작에 관련해서 엮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에 보면은 의정활동 사항, 신속 게시 및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 언론 및 방송사, 시의회 홈페이지 그리고 청산의 디지털 홍보 게시판 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소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는 것도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판단이 들고 청산의 디지털 홍보 게시판은 더더욱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플랫폼이 이제 유튜브 그리고 조금 더 뭐 젊은 세대로 가면 이제 인스타그램 등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양시 의회에서도 유튜브 채널이 있지만 구독자는 56명으로 알고 있고 최근 영상도 3개월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계정은 뜨는데 아무런 자료가 안 떠서 제가 이게 잘못 찾은 것인지 좀 모르겠고요. 그래서 뭐 제가 한 곳만 정확히 찾아봤지만 안산시 의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구독자도 일부 좀 확보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영상도 이제 가장 최근 영상이 2일 전에 올라와 있습니다. 해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안양 우리 시의회에서는 좀 유튜브나 그런 좀 더 다른 SNS 활용 방안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엮어서 질문 드리려 했던 게 이제 저희 동영상 제작을 한다 하면은 이게 저희 자체 역량으로 제작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외주 업체를 통해서 내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네, 곽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모 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SNS라든지 그 유튜브라든지 그거는 제가 사실 요건에 대해 가지고는 많이 심도 있게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 내용은 좀 더 이제 의원님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좀 방향성을 다시 잡고 그렇게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조금 더 추가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영상을 제작하고 뭐 그 영상 이제 뜨는 썸네일 같은 걸 제작하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시간도 많이 들고 사실은 조금 더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사무국에서 한번 이제 직원분들과 이제 협의를 잘 하셔서 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더 뭐 예산을 추가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같이 강구하는 쪽으로 해서 업무의 부담을 크게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 자료 하나 요청드릴 게 있어서 이것까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언론 및 방송사에 여기 160여 개 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리스트를 좀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의원님,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쨌든 9대 임시회 277회 임시회 시작입니다. 우리가 운영위원회로서 또 277회 9대 운영위원회로서 내실 있고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가 됐으면 하고요. 의회 사무국과 진짜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해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17쪽 보면 의회 지원 네, 의회 지원 및 청사 환경 개선에서 옥상 상자 텃밭이 있어요. 올해 이제 제가 뭐 요걸 확인을 안 해봤는데 보면 작년하고 텃밭 운영하는 운영비가 올랐어요. 오른 사유가 무엇인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하는 거기 의원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그것도 말씀 좀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9대 의원님들이 새롭게 들어왔기 때문에 새롭게 또 그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그 의향도 좀 물어서 알려주시고 물어서 이게 운영하는데 골고루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동안에도 이제 텃밭 상자를 했지만 다들 그거를 관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한 2분 정도가 거기 옥상 텃밭을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증액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당초에 이제 옥상 텃밭 텃밭 상자 운영 취지가 그 옥상의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도시농업처럼 그렇게 채소를 갖다가 키워서 좀 관내에 좀 하신 분들을 갖다 지원하고 그런 좋은 취지로 갖다가 처음에 시작을 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의원님들 참여도도 좀 떨어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대에서 운영하는 걸 봤을 때는 2분하고 이제 아마 전문위원실에 이제 직원들이 같이 이제 협조해 가서 그렇게 운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이 증액된 거는 제가 어떤 작물에 대해 가지고 좀 다양성이라든지 또 그리고 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뭐 비료라든지 그런 또 토양 무슨 야채 키우는 그런 배양 토양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좀 자재값이 올라가 가지고 좀 오른 거로 알고 있고
향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원님들을 한번 그 소모분의 의향을 갖다 좀 여쭤봐가지고 요거는 다시 한번 방향성을 갖다가 모색해봐야 되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게 운영이 그 몇 대부터 그걸 시작을 하게 됐죠? 몇 텃밭이? 대서부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고요. 한 제 기억으로 5년, 6년, 그러니까 한 7대 정도에서 아마 시작했던 7대 거로 갖다가 정도요? 예. 네, 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뭐 그리 협조가 잘 안 되는 또 그런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모종하고 비료 같은 거를 지원해 주는 거 보죠? 예. 네. 어쨌든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여를 많이 해줘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더 유도를 하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지속 이렇게 된다면은 그게 진짜 사실 운영하는데 꼭 필요가 할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초에는 그 텃밭 상자를 봐봤을 때 네, 그 상자 하나당 의원님 개개인 분 표차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네네. 관리하시는 거로 됐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참여도가 없다 보니까는 그렇죠. 그 특정 또 관심 있으신 의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는 지금 김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참고를 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년서부터 또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계속 연속적으로 하신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의향을 한번 좀 참여들을 하는 한번 걸로 확인해 하겠습니다. 보시고 네, 예. 거기에 어떻게 할지 한번 네,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지원관 신구 채용이요. 네, 21쪽인데요. 예, 여기에 우리가 이제 정책 지원관을 두기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가 어디까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요? 지금 어저께 그저께 날짜로 갖다 공고가 지금 공고를 됐습니까? 갖다가 게재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려서 네네. 지금 하고 8월 1일서부터 5일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하고 8월 16일 날 1차 서류 전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면접 일자는 그 이후에 좀 정하려고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서류 전형에 서류를 이제 모집 공고 낼 때 자격 그런 네, 것들 그것도 공고 다- 낸 공고문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어쨌든 우리가 이제 각 위원회마다 전문성을 두고 있어야 되잖아요. 전문위원님이 계시지만 그래도 의원들을 각과의 각 위원회마다 이제 그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게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심사위원님들은 어떤 분들로 모집을 해서 심사를 하실 건지요? 저희가 이제 서류 심사를 갖다가 하는 경우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직을 갖다가 대상으로 모집 공고를 냈고요. 그리고 서류 심사는 자체적으로 그 우리가 요구하는 그 스펙에 맞는지 그걸 갖다가 심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자체적으로 하게 되고 면접은 인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어가지고 거기는 뭐 교수라든지 또 뭐 변호사 또 하여튼 그쪽에 좀 관계되시는 역량 있는 분들을 갖다 모셔서 이렇게 위촉을 했는데 그분들이 심층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잘 하시겠지만 이쪽으로 뭐 보사면 보사, 총무면 총무, 도시면 도시, 어쨌든 전문성을 갖추고 그 학과를 나온 경험을 한 그런 분들로 이렇게 잘 채용을 하셔서 의정 활동에 차질 없이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채용해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작년이든지 재작년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많이 못했잖아요. 네. 거기에 행사를 못한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됐죠? 불용 처리가 됐나요? 불용 처리를 갖다가 불용 처리가 됐어요? 네. 얼마 정도? 죄송한데 그거 정확히 제가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예.
사무국에서 어쨌든 의원님들 의정 활동에 여러 가지로 잘 이렇게 보좌해 주시고 네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예.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해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17페이지에 보면 의원 사무실 지원 및 청사 환경 개선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한 달 정도 생활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게 뭐냐면 그 의원실 방 출입을 할 때 이 카드키를 대잖아요. 네. 근데 이게 보통 정장을 입고 오다 보면 지갑 안에 카드를 넣게 돼요. 그런데 이제 옷을 벗어놓고 밖에 나갔다 오면은 문이 잠겨버리는 경우가 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도 답답해서 이제 목걸이를 차고 다니는데요. 이게 참 폼도 안 나고. 그래서 그거를 그 지문 인식으로 바꾸면은 간단히 해결될 것 같은데 왜 이걸 카드로 굳이 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고요. 저도 회사에서 지문 인식으로 바꾸면 그 보안 회사에서 그냥 갈아줍니다. 돈 드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기껏 해봐야 그 지문 터치하는 단말기 값밖에 안 들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편해야 되는지 그거 좀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지문인식까지는 사실 그 생각을 못했었는데 기존에 이제 그 저희가 카드를 갖다 사용했으니까 좀 그거에 뭐 이렇게 변화적인 생각을 못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거는 한번 참고를 해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는 적극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왕 사업비가 청사관계 들어가면. 개선할 때 이왕 할 때 그냥 같이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네. 이상입니다. 네. 윤해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국장님이야 우리 팀장님들 또 전문위원님들 그 항상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 그 운영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기 체육대회하고 또 25페이지 의원 세미나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8월 30일에서 9월 1일 정도 이렇게 잡혀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게 다 의장기 체육대회 같은 것도 안양시 의회를 대표해서 의장이라고 체육대회 이름을 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육대회를 할 때 전체 의원 우리 20여 명 의원님들이 전원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서 안양시 의회의 위상을 좀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인 사무처에서의 역할을 좀 기대를 하고요. 또 의원 세미나도 마찬가지로 그 40명 잡혀 있는데 의원 20분, 사무직원 20여 분 전체가 다 참여해서 그런 좀 멋진 모습 보일 수 있게끔 사무처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김경숙 의원님이 정책 지원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제가 듣기로는 그 정책 지원관이 우리가 이제 7급을 뽑다 보니까 법률적으로 많이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들도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반 의회 자체 지방 다른 저기 의회에서 이런 사례들 공고를 내 갖고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잘 지원이 안 되고 막 이런 거 간단하게 뭐 그런 사례가 있으면은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지원관 제도가 올 1월 13일자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의원님들 그 의정활동을 갖다가 좀 더 효율적이고 보좌하기 위해서 처음 생긴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 그 상반기에 각 지자체의회에서는 아마 채용한 데도 있을 것이고 아직 좀 저희처럼 이렇게 진행 중인 데도 있을 거라서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그 구체적으로 이 정책지원관을 갖다가 뽑아서 운영하고 있는 그 타 지자체에 대해서 내용은 파악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좀 우려되는 거는 나름 전문가를 갖다 뽑는다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잘못 뽑아가지고 조금 역량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참 의회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 걸랑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4명, 내년도에 6명을 갖다 계획하고 10명을 갖다가 모집 계획으로 있는데 무조건 그 응시했다고 해서 머릿수를 채울 게 아니고 진짜 심도 있는 그 면접을 통해 가지고 역량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기다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타 지방 의회도 보면은 문제점들이 많다고 또 공모하는 인원도 적다고 들어가지고 제가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에 또 서로들 이렇게 의회 운영위원회나 같이 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면 될 것 같고. 좀 또- 우리시 의회 규모에 맞는 지자체에 정책 지역가 지금 뽑은 데가 있으면 좀 파악을 해가지고 한번 그런 사례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도의회는 6급 뽑고 지방의회는 7급 뽑고 그러는 거죠. 예. 의회 소식지 관련해 갖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분기마다 1,500부를 만드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동사무소나부터 이런 관에다가 많이 배부를 하는데 예. 그 여기 보면은 개인이 그 개인한테도 보내는 게 있더라고요. 개인 예,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제가 제안하는 건데 우리 의원님들이 20여 분 계시는데 의원님들한테도 좀 추천을 받아서 뭐 만약에 1,500부에서 좀 남는 게 있다면 서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의원님들이 보내주고 싶은 분들 이런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한테도 좀 보내줄 수 있게끔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각자 의원님들한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제안을 제가 드리고요. 이거는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했습니다. 우리 의회 홈페이지나 서면으로 우리 사무국에 2022년도 1월 달서부터 현재까지 민원 접수 현황, 우리 안양 시민들이 민원 접수한 현황을 홈페이지나 서면으로 들어온 게 있으면은 좀 건수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건수. 건수는 지금 9건 진정으로 들어온 건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내용도 좀, 예, 예. 많지 않으면은 내용도 좀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저희 그 지금 예정돼 있는 그 체육회하고 우리 세미나하고 전체 의원님들 다 참석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사무국에서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의원님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 우리 정창모 부장님하고 관계 공무원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의회 운영이 잘 되려면 우리 사무국 직원들과 서로 존중하고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따로 뭐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건의사항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검토해서 나중에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 17페이지에 그 의회 주차장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를 아까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사내 주차가 물론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누구나 시민들이 와서 주차하고 자유롭게 의회를 드나들 수 있는 그 열린 의회가 된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한번 고려 한번 해주시고요.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어제도 날씨가 굉장히 뜨거운데 나가서 차를 타려니까 너무 뜨거워서 차를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앞에 그냥 간단하게 이게 가림막을 주차 가림막을 하나 해주신다면 눈이 올 때도 그렇고 너무 해가 뜨거울 때도 그렇고 오히려 이렇게 의원들이 주차하고 하는데 좀 편리하지 않을까 한번 건의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 21페이지에 그 정책 지원관 좀 더 효율적으로 저희가 함께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분 검토해서 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면은요. 의원 세미나 등을 통한 전문성 제고 중에서 우리 의정 연수 계획이 있더라고요. 예산이 이제 3천만 원 정도인데 요즘에 지역 경제도 어렵고 다시 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뭐 꼭 뭐 예산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너무 멀지 않고 어쩌면 안양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안양에 좋은 곳이 있다면 그런 데서 잡아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연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좀 예산 절감과 지역 경제를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 31페이지를 보시면은요. 그 초등학생 단체 견학이 있는데 초등학생이 단체 견학을 하고 뭔가 초등학생이 의회를 견학하고 난 다음에 진짜 가면서 의미 있고 또 의회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그 소형 그 기념품 정도가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의회 갔더니 이런 거가 있었어 하는 어린 소년들의 그 머릿속에 의회의 정직한 모습이 좀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소형 홍보물 같은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장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이문 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설맞이 복지시설 이문인데요. 여기 보면 4군데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선정 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하고요. 안양시 내 관내 사회복지시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순차적으로 선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따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준은 별도로 없고요. 저희 이제 그 사회복지시설을 갖다가 집행부에서 받아가지고 쭉 리스트를 갖다가 만들어서 좀 의장님이 이번에는 이렇게 가자. 기존에는 그런 방식으로 갖다 취해 왔었습니다. 의장님의 의견 수렴 예, 차원이었었나요? 예. 그러면은 저희 의원들의 의견도 좀 반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지역별로 각각 의원들이 또 있고 그 지역의 의원들은 아무래도 지역 현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좀 낙후된 곳에 사회복지 시설도 잘 안다고 생각이 돼서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저희가 많은 곳을 갖다가 방문한다 그러면 네. 의원이 한 분 한 분 지역구로 갔다가 다 같이 방문을 했으면 참 좋은 방법인데 네. 이게 이제 뭐 사실적으로 예산이 수반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제한적으로 갖다가 그 장소 선정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의원님들 그 의견 수렴하기는 조금 쉽지 않지 않겠나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항상 이제 그 동안구 만안구를 갖다가 비례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안배를 하고 있는 차원이에요. 그러면서 그 갈 때는 지역구 의원님도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의장단 당대표 또 지역구 의원님들 이렇게 같이 해가서 그 방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예산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 김경수 의원님의 텃밭 또 우리 또 김보영 또 우리 의원님의 이런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줄여서 이렇게 좀 어려운 분들한테 좀 혜택이 좀 더 갔으면 좋겠고요. 예. 많은 곳을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선정할 때 4군데를 선정할 때 저희 의원들의 의견도 좀 포함시켜 주시면 예, 잘하겠습니다.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같은 페이지에 12페이지 보면 의원 사무실 컴퓨터 및 모니터 교체를 이거는 전반적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뭐 몇 대만 하신 건지 이것도 기준이 있나요? 그거는 저희가 내용 연수가 사용 내용 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그게 5년 컴퓨터가 대략 5년인데 네. 그거 기간이 초과가 되면은 오버가 되면은 그런 거 우선순위로 해서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장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네,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4억 7,300만 원이 정액이 됐어요. 그에 대한 정액된 사유가 위원장실 4군데 이렇게 가구를 들여놨죠. 그것도 포함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아직 앞으로 할 전자 시스템 그런 부분. 각종 저희가 그 금년도에 보면은 전광판 설치 사업이라든지 전자배치 시스템이라든지 또 주차 관제 시스템, CCTV
그리고 기타 그 사업이 좀 예년에 비해 가지고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증액된 사유고요. 네네. 예, 뭐 내실 있는 의사 운영이 59%가 정액이 됐고 홍보비 쪽으로 38% 정도가 정액이 됐어요. 여기 세부적인 세부 사항을 좀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좀 네. 아니 자료 세부 사항 집행 세부 사항 좀 자료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예. 네, 이상입니다. 네,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의원 사무실 지원 및 청사 환경 개선입니다. 올 초에 있던 이제 업무 보고하고 올해 있던 업무 보고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의회 주차장 주차 관제 시스템 설치,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은 원래 3월 중에 계획이 있었고 의회 청사 방호용 CCTV 추가 설치는 4월 중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10월, 8월, 10월 이렇게 좀 기간이 좀 달라졌는데요. 이게 연기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사실 그거에 대해서 공개적인 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위원장님께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관제 시스템 설치 관련해서 설치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8대 전반 금년 상반기에 그거를 설치를 할 계획으로 이제 본 예산에 세웠는데 그때 당시에 전면에 할 것이냐 후면에 할 것이냐 그게 논란이 지금까지 계속 정해지지 못하고 이제 8대에서 그게 끝났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 후면보다는 전면에다가 만약 설치를 해야 될 입장인데 전면이 그래도 의원님들이 앞뒤 주차장에 다 있는 입장에서 뒷면을 갖다 이용하는 건 좀 그렇고 해서 그리고 또 뒷면은 총 60 몇 대가 들어가는데 중간에서 잘라야 될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양새도 그렇고 해서 전면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차 본회의 때나 이제 회기 때 의원님들이 주차가 부족하거나 이제 어려운 점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이게 주차 관제 시스템이 본회의 때만 이제 작동을 하는 거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시회를 하고 할 때 사실 예년서부터 그 의원님들 주차 문제 때문에 그런 조금 불편함을 갖다가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년도에 본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불편함을 갖다 또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의회 운영에서 아마 조금 그런 하는 거로 이렇게 정리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1년 중에 100일 정도만 사용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유지 관리비도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특혜로 비춰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저는 마쳤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 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창무 의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추가 답변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하시어 회의 종료 후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요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이 활발하고 내실 있게 의정활동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좌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정창모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